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 보이거나 식욕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화에 덜 집중하고 가끔씩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활동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죠. 우리는 이런 변화를 단순한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그것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체는 몇 개월, 때로는 1년 전부터 조용한 경고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너무 미묘해서 쉽게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후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주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단순히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대신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하고 존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느낀다면 그 순간부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눈에 띄는 체중 감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거나 눈에 띄게 몸이 야위어 간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체중 감소는 신체가 보내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이며 이는 몸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갑자기 허리띠가 헐거워지거나 예전에 잘 맞던 옷이 헐렁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평소보다 얼굴이 홀쭉해 보이고 손목이나 발목에 뼈가 도드라져 보이는 등의 변화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든다. 이전보다 적게 먹고 배고픔을 잘 느끼지 않는다. 몸이 전반적으로 야위어 보인다. 땀이 홀쭉해지고 손발이 가늘어지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다. 근육량이 감소한다. 힘이 없어지고 걷기가 힘들어지며 앉았다가 일어날 때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진다. 가족들은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단순히 입맛이 없거나 노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소는 단순한 식욕 저하가 아니라 신체가 더 이상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체중이 줄어드는 걸까요? 체중 감소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신체 기능의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면 몸이 음식을 효과적으로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 음식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식사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게 합니다. 또한 씹고 삼키는 능력이 약해져 음식을 먹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체중 감소가 나타난다고 해서 억지로 많은 음식을 먹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화가 잘 되는 음식과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더 중요합니다.
1. 소화가 쉬운 음식 제공하기. 부드러운 죽,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계란, 요거트 등을 추천합니다. 2. 식사량이 줄어들 경우 자주 소량씩 먹게 유도하기.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어려운 경우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분 섭취를 충분히 유지하기. 탈수를 막기 위해 물, 차, 곡물 등을 자주 섭취하도록 돕습니다. 4. 영양 보충 음료 활용하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 음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억지로 음식을 강요하기보다는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지속적인 피로와 쇠약.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피로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활기차고 활동적이었던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거나 하루 종일 피곤을 호소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점점 에너지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한다. 평소에 쉽게 하던 일도 버겁게 느낀다. 잠을 많이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 기관들이 점차 기능을 상실해 가면서 몸이 남아있는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심장은 더 이상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약해지면서 근육과 장기로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분의 양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되고 예전과 같은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장은 혈액을 강하게 밀어내는 능력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 결과 신체 조직과 장기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게 되고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신체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단백질 합성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진대사도 감소하고 작은 활동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이 회복할 시간이 줄어들고 낮 동안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이 변화하면서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수면 상태로 접어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피로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함께 일으킵니다. 한때 독립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자주 좌절감을 느끼거나 우울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사회적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다. 자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을 느낀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로 때문에 활동을 피하다 보면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족들은 그들을 격려하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부담을 주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은 억지로 활동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속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작은 활동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활동보다는 짧은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등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피로와 쇠약은 몸이 점점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미리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잦은 감염과 느린 회복. 노년이 되면 면역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감기, 독감, 요로 감염 등의 질환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방 나았던 작은 질병들이 이제는 몇 주씩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이는 몸이 더 이상 외부의 공격에 맞설 힘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 감기나 감염에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항생제를 사용해도 효과가 예전보다 덜하다. 신체가 약해지면서 면역 체계의 반응이 둔화되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과거에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넘겼던 질환이 이제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특히 폐렴이나 요로 감염과 같은 질환은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치명적인 감염 중 하나입니다. 면역력 저하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면역 체계는 외부 병원균과 싸우는 능력을 점차 상실합니다. 혈액이 신체 곳곳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상처가 회복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감염된 부위로 충분한 면역 세포가 전달되지 않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뇨, 심부전,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염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치료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면역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감염이 발생했을 때 몸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면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이 필요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식욕이 감소하고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신체가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탈수가 쉽게 발생하면 면역 기능이 더욱 저하될 수 있습니다. 감염이 나타날 때 다른 방식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감염이 발생하면 보통 고열과 염증 반응이 나타나지만, 노인의 경우 감염이 진행되더라도 열이 나지 않고 오히려 피로감, 식욕 저하, 혼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로 감염이 있는 경우 발열 대신 정신적 혼란이나 착란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폐렴이 발생해도 기침보다는 무기력증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들이 감염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적절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거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평소보다 더 피곤해한다면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감염을 겪는 것을 보면서 걱정과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감염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완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증상을 완화하고 최대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가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감염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경우 통증 완화와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분 공급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은 신체가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잦은 감염과 느린 회복은 단순한 건강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몸이 점점 저항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신체 기능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면 몸의 기능이 점차 느려지고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신체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호흡이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진다.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창백해진다. 피부가 푸르스름하거나 얼룩덜룩해진다. 이러한 변화들은 신체가 점점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로 혈액을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손과 발, 그리고 피부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체온이 떨어지고 피부색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호흡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해지거나 간헐적으로 멈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호흡 변화는 왜 발생할까요? 몸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뇌 기능도 점차 둔화됩니다. 따라서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말기에는 폐가 충분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배출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호흡이 얕아지고 때때로 길게 쉬거나 헐떡이는 듯한 숨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심장이 더 이상 강하게 펌프질하지 못하면서 손과 발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말단 부위가 차가워지고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한 색을 띨 수 있습니다. 신체가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체온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몸 전체가 차가워지거나 특히 손과 발이 눈에 띄게 차가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최대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1. 방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 안을 따뜻하게 유지하되 너무 덥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담요를 덮어주어 체온을 유지하도록 돕되 너무 두껍게 덮으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2. 호흡이 편안하도록 돕기. 호흡이 힘들어 보인다면 베개를 이용해 상체를 약간 높여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사용하면 호흡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하면 약물이나 산소 치료를 활용하기. 경우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여 통증을 완화하거나 호흡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소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불안감을 줄여주기. 가족들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5번째 신호, 인지 기능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 한때 명확했던 사고력과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고 대화 도중 맥락을 놓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기억력이 다소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 참여가 줄어들고 혼란스러워하는 빈도가 증가한다면 이는 신체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간 감각이 흐려진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이름을 자주 잊는다. 대화가 줄어들고 말수가 점점 적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뇌로 가는 혈류와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는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만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러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결국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이유는 뇌로 가는 혈류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둔화됩니다. 이로 인해 뇌로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소의 양이 줄어들면서 기억력과 사고력이 점차 저하됩니다. 몸이 마지막 단계로 향할 때 신체는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중요한 장기와 기능에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뇌의 활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정보 처리 과정이 점점 느려지고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려워지고 이를 불편하게 느껴 점점 내면으로 후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중 흐름을 놓치거나 가족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늘어나면서 점차 대화를 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인지 기능 저하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이름을 헷갈리거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날짜와 시간 감각이 흐려지고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혼동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대화할 때 반응이 느려지거나 어색한 침묵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심을 보였던 주제에도 흥미를 잃고 대화가 단절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기억을 되살리려 하기보다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1. 대화를 강요하지 않기. 상대방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촉하거나 질문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천천히 반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 말보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이야기하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은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이며 불안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편안한 환경 조성. 익숙한 물건들을 가까이에 두고 조명이 부드러운 공간을 만들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시끄럽거나 혼잡한 환경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긍정적인 반응 보이기.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반응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말하거나 혼란스러워할 때 정정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현실에서 멀어지고 내면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으며 가족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과거처럼 말이 많지 않거나 대화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하는 조용한 순간들이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체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미리 알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남은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더 건강해지길 바라지만 때로는 그들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사랑과 공감으로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편안하고 존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